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일본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쓰지 못하게 하면 학교 안 갑니다. 16살 여고생들이 교문 앞에 모여 외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문화의 국경은 없다. 한글을 지켜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들고서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도 일본 여고생 사이에서 한국어가 유행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일본 10대들, 이제는 한글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를 금지하자 학생 절반이 등교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더 놀라운 건 최근 조사에서 한국이 일본 10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해요. 일본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학생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글을 직접 배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글 최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라고 합니다. 도쿄 외곽에 있는 사쿠라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직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째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 준비를 하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몇몇 아이들은 제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교단에 서온 경험으로 보면 분명 무언가 학생들 사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교실을 걸으며 학생들의 책상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야카라는 여학생의 노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히라가나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가타카나도 아닌 낯선 글자들이 노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듯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이는 그 문자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아야카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정말 쉽다면서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어 맞춤법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가 대체 왜 외국 문자를 배우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더 살펴보니 충격적이게도 아야카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이, 켄타, 마나미, 적어도 반 이상의 학생들이 노트 구석구석에 한글을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서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여학생 몇 명이 한국 아이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였습니다. 아야카의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본어 문장을 한글로 옮겨 적는 연습을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꽤나 능숙한 솜씨로 말입니다. 수업을 시작했지만 집중하는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교과서 밑에 숨겨둔 한글 연습장에 온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고전 문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학생들에게는 그 낯선 외국 문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교사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그토록 한글에 빠지게 만든 걸까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아야카를 따로 불러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한글에 관심이 많은지 말입니다. 아야카는 환하게 웃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정말 쉽고 실용적이라고 했습니다. 한자처럼 복잡한 획수를 외울 필요도 없고 발음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끼리는 일종의 비밀 언어처럼
사용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문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자를 포함한 일본어 문자 체계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왜 자국의 문학과 역사보다 외국의 문화에 더 끌리는 걸까요? 혹시 우리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한국 문화가 정말로 그만큼 매력적인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던 한글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반듯하고 체계적인 글자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심지어 급식실에서도 한글로 적힌 쪽지가 오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교사로서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학교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토 선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은 역사를 가르치는 50대 중반의 교사로 학교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그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사토 선생이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향해 겨눴습니다. 제 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교실에서 목격한 일이 하루 만에 학교 전체에 알려진 겁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한글을 독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토 선생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니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토 분쟁, 문화 도용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나라의 글자를 배우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토 선생의 과격한 발언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대답에 사토 선생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장실로 향하며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몇몇 선생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영어 교사인 나카무라 선생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토 선생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장실에는 사토 선생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화제를 꺼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한글에 빠져 정작 중요한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토 선생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한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 내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고 위반하는 학생들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장과 사토 선생의 결정이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입에 가까운 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글로 낙서된 노트를 들고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왜 이렇게 억압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에는 외국어 특히 한글 사용 금지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공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이 금지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토 선생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은 역사를 가르치는 50대 중반의 교사로 학교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그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사토 선생이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향해 겨눴습니다. 제 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교실에서 목격한 일이 하루 만에 학교 전체에 알려진 겁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한글을 독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토 선생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니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토 분쟁, 문화 도용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나라의 글자를 배우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토 선생의 과격한 발언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대답에 사토 선생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장실로 향하며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몇몇 선생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영어 교사인 나카무라 선생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토 선생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장실에는 사토 선생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화제를 꺼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한글에 빠져 정작 중요한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토 선생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한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 내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고 위반하는 학생들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장과 사토 선생의 결정이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입에 가까운 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글로 낙서된 노트를 들고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왜 이렇게 억압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에는 외국어 특히 한글 사용 금지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공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이 금지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학교가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노트에 한글을 끄적이던 학생들도 사라졌고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토 선생은 승리자처럼 교무실을 활보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업 태도는 예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열심히 한글을 배우던 학생들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야카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고 유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줄 알고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학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요일 오후엔 과학실을 사용하는 동아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호기심이 생겨 과학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아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 교재와 노트였습니다. 칠판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그걸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비밀 한글 학습 모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문을 열자 깜짝 놀라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유이가 두려움에 떨며 제게 물었습니다. 신고할 거냐고 말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규칙에 따르면 마땅히 신고해야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한 한글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정리된 역사 필기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야카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글이 멋있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대화하면서 역사에 대해 다른 시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사토 선생이나 교장 선생님이 이 모임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은 큰 공경에 처할 게 분명했습니다. 유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사로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모임을 진행할 것,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의 비밀 한글 클럽을 조용히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과학실은 작은 한글 학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한글 클럽을 발견한 후 제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 감화된 저는 한글을 직접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의 체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글 학습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화, 소리나는
그대로 쓰는 원리에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체계는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한자와 비교하면 배우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며칠 후 수요일 과학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인사를 하자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른도 그것도 선생님도 그들의 관심사를 인정해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유이가 제게 한글 발음을 교정해줬고 아야카는 기초 회화를 알려줬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바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모임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사토 선생이 제 책상 위에 작은 한글 교재를 발견한 겁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너마저 그쪽 편이 됐느냐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었습니다. 사토 선생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 이후 교무실에서 저를 대하는 몇몇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멀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금지령이 2달째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3학년 교실에 들어서니 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석부를 확인해 보니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결석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교무실로 향했는데 이미 선생님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야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쓰지 말라면 학교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조직적인 등교 거부였습니다. 빠르게 확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금지령에 항의하며 집단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교장실에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아이들의 관심사를 막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토 선생은 학생들의 무단 결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선생과 몇몇 젊은 교사들은 금지령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이 행동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 앞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복을 입고 질서 있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문화 교류는 자유롭게, 언어 학습에는 국경이 없다 같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교문 앞으로 나가 학생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야카가 대표로 나서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령 철회, 다문화 이해, 수업 도입, 그리고 한글 동아리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생들의 등교 거부 이후 학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글 사용 금지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철회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은 일단 승리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두 등교했고 교실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은 완전히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사토 선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교사들과 저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교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교장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 학습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허용하되 역사 관련 토론은
교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제2의 수업을 신설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사토 선생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교무실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자긍심이 없느냐며 우리 학생들에게 자학사관을 심어주는 건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진정한 자긍심은 역사의 어두운 면까지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에 사토 선생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제게 손가락을 겨누며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동한다면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사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의 위협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나카무라 선생과 몇몇 젊은 교사들도 제 편에 서서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선생님들 대부분은 사토 선생의 편이었습니다. 교무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앉았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교가 조용한 전쟁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표면적인 갈등 속에서도 학생들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학생들과 함께 더 깊이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비밀 한글 클럽은 이제 반쯤 공식적인 모임이 되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한일 관계의 역사로 주제를 확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내용과 다른 나라 자료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며 토론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유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의 행동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인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대 간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모임은 점점 발전해 단순한 역사 공부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친구들과 화상 채팅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는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한글 사용에 대한 극단적인 금지령은 사라졌고 대신 국제2의 수업이 정식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주변국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 시각에서 가르치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토 선생과 저는 교무실에서 마주쳐도 회의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글 공부 모임은 공식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국제문화교류회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회원 수는 30명이 넘었고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역사, 문화, 음식까지 다양한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글에 관심을 가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깊이 있게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한일 관계의 역사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토 선생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학교 안에서 제 교육 방식을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장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학기 말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아리 학생들은 한국어로 짧은 극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발표의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토 선생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한국어 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관객들은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극이 끝나자 강당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국어로 연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발표회 이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한국이 일본 10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을 먼 나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직접 가보고 싶은 친근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아야카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재미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꿈이 생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역사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이 작은 변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작은 바람이 일본 교육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서툴고 불완전할지라도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물결에서 비롯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글이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